소비자의 편에 서서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비자의 방송 소비 봉황.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 사이에 구독자가 네. 한 10,000명 됐네요. 지금 한 10만 명 정도는 곧 달려들지 않을까. 네.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5G. 네. 정말 5G는 오리무중이다. 오리무중이다.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 네. 알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이모 개그. 네. 우리 첫 번째 방송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가요? 우리만 좋은 건가요? 저는 좋았습니다. 네, 하여튼 뭐 통신비의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소비자분들 5G 우리 소비봉황을 통해서 통신비 내려가겠죠?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사실은 커요. 왜냐면은 한 사람이 한 6, 7만 원 되면은 한 식구 다 하면은 한 달에 얼마야 되겠지? 네, 진짜 5G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룰지 자, 소비자여 조유미 대표님께서 오늘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이제 일본산 수산물 1심 패소했고 2심을 승소했어요. 1심과 2심 사이. 예전에 무릎과 무릎 사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무릎과 무릎 사이. 너무 오래됐죠. 잠깐만요. 1심과 2심 사이. 자, 우리 좀 19금 처리 좀 해주시고요. 1심과 2심 사이.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 얘기를 좀 그리고 또 수산물 관련해서 일반 언론에서 좀 잘못된 얘기들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우리 소비봉황을 보시는 분들 배종찬 소장을 보고 상당히 좀 안구 압박을 느끼실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편안없을 입고 나오지 왜 쫄티를 입고 나왔을까? 아니 잘 어울리세요. 근데. 잘 어울립니다. 네. 자, 오랜만에 좀 지금 BTS 열풍이 있기 때문에 BTS 좀 닮아보려고. BTS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BTS가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결국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3X 라지인데 이렇다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미 지금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이 후쿠시마 대지진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 상당히 좀 안타깝고 우리가 애도를 표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소비자의 편에 서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에서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이 방사능 위협,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죠. 1심에서 왜 우리가 이 수입 규제가 폐소가 됐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자, 이제 2011년에 사고 터지고 2013년부터는 사실 일본산 수산물의 세슘이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세슘. 이 세슘이 2013년부터는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안정화됐어요.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세슘을 한 1,100베크렐, 이 베크렐은 방사능의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1,100베크렐 정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사태 터지기 이전에는 한국은 400, 일본은 500 정도 기준으로 유지했는데 최근에 2013년에 일본이 기준을 100으로 대폭 낮춥니다. 100으로? 자신 나라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안전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2011년에 원전 사태 터졌을 때는 전 세계 한 51개국 나라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했는데 2013년, 14년 전후에서 몇 개 나라들이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현재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한 31개국 정도가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어요. 일부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풀어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른 나라에다 이제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일본이. 그래서 기준을 100베크렐로 대폭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0베크렐로 낮추는데요. 2013년부터는 사실 검사를 해보면 100베크렐 이하 정도로 나와요. 근데 궁금한 것이 진짜 좋아진 겁니까? 실제로 2011년 전후에서는 굉장히 고농도의 방사능이 나왔는데 이제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바닷물이 계속 흘러나가면서 자연에 방출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졌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수산물에서는 이제 한 10베크렐 정도 세슘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 우리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위험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자신한 거예요. 근데 한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국제무역분쟁기구에서 인정을 받으면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수입 규제한 거를 해제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보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에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출만 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수입을 해준다면 이것만 1심에서만 자기들이 이긴다 그러면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한국을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는 한국 상대로 이겼으니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수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한국을 대표 주자로 WTO에서 하게 된 거죠.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팔고 싶은 수산물 가장 대표적인 수산물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태.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국민생선 명태. 꼬다리죠. 일본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태가 냉동도 있고 냉장도 있고 단건조, 코다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명태, 일본산 명태를 한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해 왔었어요. 그 전에 원전 사태 터지기 전에. 근데 그게 이제 수입 금지 조치되면서 한국이 안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어촌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겠네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거. 두 가지라고 하죠. 하나는 명태, 또 하나는 멍게입니다. 멍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멍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멍게. 네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멍게를 안 먹어요. 일본은 뭘 먹어요? 성게를 먹어요. 잠깐만 이게 일본은 성게는 먹는데 멍게를 안 먹는다. 멍게를 잘 안 먹어요. 그 멍게에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멍게를 먹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네요. 멍게를 먹는 민족이에요. 멍게를 먹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멍게 때문에 멍게 양식을 하려고 그 일본의 북부 원전 사태 터지고 후쿠시마 인근의 현들이 양식을 엄청나게 했어요. 멍게 양식. 그럼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겠네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업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멍게를 안 먹으니까 팔 데도 없고 한국이 다 거의 다 사가고 갔는데 일본 멍게들이 알도 크고 좋았거든요. 정말 멍게 팔던 일본이 이게 멍게 됐겠네요. 이게 멍게 이렇게 된 거지 진짜. 그래가지고 멍게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게 제일 컸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우리의 수산물 규제에 달려들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멍게 양식이 시설을 전부 다 해놨는데 아무것도 팔 데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쫓아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타깃이 된 거고 뭐 한국이 만만해서 그렇다 이런 언론에서 지적도 있던데 뭐 딱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했을 때 대표 주자가 됐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만큼 모니터링을 강력하게 하고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뛰어넘으면은 이 수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본 정부인데 자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하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대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방사능 위협을 느끼니까 이 WTO에 일본이 제소를 한 겁니다. 한국의 수입 금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2015년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판결이 2018년입니다. 지난해 2월 22일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 222 1심 판결이 우리가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해요. 소리가 나겠죠. 패소를 했을 때 이때 약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두이 서베이가 작년 8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좀 이제 몇 개월 전 일본 수산물 과연 우리 받아들여서 여전히 우리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방사능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 WTO 분쟁에서 1심이 패소했는데 그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1심과 2심 사이. 1심과 2심 사이는 같았죠, 그동안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사상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가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게 된 겁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이 2심 판결에 우리 대표님께서 역할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 제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3년에 이제 특별 조치를 우리나라 하게 되는데 조치입니다. 처음에는 수입 금지 조치만 하다가 2013년에 조치를 더 강화해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더 강화합니다. 강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그 처리한 물, 네. 그걸 그냥 바다에다 방류해버려요, 일본이. 일본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야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안정화되고 있지만 수산물 자체의 세슘 농도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4년에 특별 조치를 하게 되는데 네. 특별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난리가 나겠네요. 명태에다가 우리가 오늘 큰 관심을 보고 있는 멍게. 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임시 조치까지 들어가는 이게 멍게 이렇게 돼버렸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에다가 수입 규제 완화해라고 요구를 막 합니다. 압력을 계속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버티니까 자 그러면은 한국에 그냥 직접 와서 한국의 전문가들, 네, 시민사회 단체들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 봐라, 우리 얼마나 안전하게 잘하고 있는지 봐라. 네. 그렇게 양국 간에 이제 협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민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른바 한국에서의 맞짱 토론이 펼쳐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로 일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현지 시찰 좀 가보자.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입니다. 겨울에 일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에 참여해서 민간위원회. 일본에 갔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6개월 정도인데 3번 일본을 방문하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떻게 할까 스케줄 짜고 하는 것 때문에 실무진들이 갔고 2번은 이제 민간위원들이 직접 일본을 갔어요. 조 대표님 그때 갔습니다. 소비자의 여왕, 소비 봉왕, 조윤미 대표 일본 가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때 일본 가다 편을 우리가 찍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진들 쭉 보여드리는데 보면은 조윤미 사진 보이시죠? 네, 우리 방송에서 나갈 겁니다 아마 사진이. 사람들하고 딱 테이블에 앉아. 제일 잘 나온 사진만 나가는 거니까요. 네. 통역은 다 붙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딱 하는데 이제 북부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수산물을 직접 채취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도 채취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쭉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방사능에 노출되는 큰 위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당시는 이제 2014년이기 때문에 원전 사태 터지고 거의 한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일상적인 것들이 거의 회복이 된 상태였고 후쿠시마 자체는 그 당시에도 어업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어요. 후쿠시마 자체는. 근데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하고 있는 인근의 7개 현입니다. 일본 거기에는 뭐 거의 생활이 정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수산물 일본 국내에서의 수산물 유통도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그 원전 사태 이전으로 다 회복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가끔 또 우리 언론에 이런 얘기해요. 일본 사람도 안 먹는 거 왜 우리 보러 먹으라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일본에서 수산물 유통의 전체 양을 보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그 전 상태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 거는 후쿠시마 현 자체에서의 수산물과 농산물이에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수산물이나 농산물이 제대로 회복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복구 작업들 하고 있고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그런데 그 나머지 7개 현은 주변의 현은 거의 다 예전 상태로 회복이 됐다. 대표님 그럼 한 가지만 좀 저희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걸으면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지치기를 하더라도 일본만은 꼭 끊고 싶고 일본 걸으면은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믿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대로 확인을 해줘야만 괴담을 막을 수가 있는데